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야, 요즘 또 하나 사건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옵티머스라는 회사인데 이게요, 어마어마한 실세들이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집권 정부죠. 한번 들어보세요. 문 대통령과 귓속말, 조국과 팔짱, 드러나는 옵티머스 이혁진의 실체. 이혁진의 실체는 뭘까요?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혁진이 자기 부인을 목을 조르고 엄청난 폭행을 저질렀는데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까지 했었죠. 어떻게 공천을 받았을까요? 거기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던 분이 관여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미통당 조혜진 의원의 말입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서 야당은 어제 옵티머스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의 배경에 여권 실세들이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의혹이 사실이다. 자, 들어보시죠. 옵티머스 사태의 정부 산하 기관이나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서 실제로는 비상장 기업 회사채 등에 투자를 해서 5천억 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이었다. 자, 여기서 야당은 정권 실세들이 참여했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현재 미통당에서 이것을 파헤쳐 보는 것이죠. 경문협은 2004년 남북교류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대 이사장을 지냈는데 2005년부터 2007년을 이사장으로 있었고요. 최근까지도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떻게 된 거죠? 기가 막힌 사연이죠. 기가 막힌 범죄입니다. 그리고 야당은 2018년부터 해외 도피 중인 옵티머스 자산운용 설립자 이혁진 전 대표가 임 전 비서실장, 그러니까 그 당 이사장이지, 이사장. 그러니까 어디 이사장이냐면 옵티머스의 이사장으로 있었어요. 누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이분이 부이사장. 그리고 우상우 등기이사. 전부 다 자기들 다 이혁진이와 함께 이 회사를 운영했던 거잖아요. 이 시기에 경문협 상임이사로 활동했던 점이 주목받고 있다. 상임이사. 그리고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혁진 대표 CJ 자산운용의 임원이었던 2006년 3월 정기총회에서 경문협 상임이사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권에 발을 들인 이혁진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전신이죠. 후보로 서초 갑의 전략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떨어지고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선 금융정책특보를 맡았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금융정책특보를 맡았다.
돈을 사기쳐가지고 많이 있으니까 금융특보 받을 수 있지. 그리고 이혁진은 전처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전략 공천을 받았다? 누구의 힘일까요? 어떻게 전략 공천을 받았을까요? 여기에는 송영길, 우상우, 그리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이가 끼어 있습니다. 공천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조혜진 의원에 의하면 이혁진은 대표의 공천 및 인선 과정의 당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회개망측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안보실장 자리로 누가 오죠?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이인영, 임종석 씨도 이번에 아마 북한에 관련된 특보를 맡았죠. 문재인 대통령 특보인가요? 그리고 이혁진이는 70억대 횡령과 조세 포탈, 상해, 성범죄 혐의 등 사건 5개에 연루된 피의자로 수사받던 중에 2018년 3월 해외로 출국을 해버렸어요. 도망갔어. 도망갔는데 어떻게 갔을까요? 지금 5개의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가 피의자를 외국으로 도피시킨 장본인이 누굴까요? 답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죠? 이 사람 혼자의 힘으로 해외로 도피했을까요? 그리고 도피하여금 놔두는 검찰도 법무부도 문제죠. 이렇게 보세요. 70억 원대 횡령과 보세, 조세, 포탈, 상해, 성범죄까지 저지른 파렴치 범을 왜 출국 금지 안 시켰을까요? 권력이 그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통합당 송일종 의원은 이혁진이가 해외 도피 당시 임종석 실장과 밀접한 관계였다. 그러니까 2018년 3월이니까 임종석이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잖아요. 나라가 새도 떨어뜨리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혁진이가 웃으면서 미소 띄면서 도피를 해지. 돈이 있겠다. 만약에 이혁진이가 그 당시에 해외로 도피 안 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임종석, 송영길, 우상호 어떻게 됐을까요? 조사 대상이 됐겠죠. 어쨌든 혁진이가 대한민국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권력을 쥐고 보라는 듯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 안에서 지금 모든 걸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요. 성일종 의원하고 조혜진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법조계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옵티머스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한 것이 정말 의아스럽다. 어떻게 이런 큰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을 하느냐. 누가?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법조인은 이렇게 말해. 여권 연루 의혹이 제기된 중요 경제 범죄 사건을 반부패 수사부가 아니라 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부에 맡긴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조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왜 김재구 TV는 항상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할까요?
왜냐?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 김재구TV 구독자 분들은 정말 너무 현명하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2년 안 남았어요. 그때 뭐 대선이나 지자체에서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신념을 굳게 굳히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지금 더불어민주당 진성당원들이 줄줄이 탈당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을 구할 것이다. 어떻게? 한번 바꿔보자, 보수로. 이렇게 돌아설 수가 있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속보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속보. 윤석열 총장에게 9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누가? 추미애가. 추미애 장관이 9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 결론을 내라. 그만두든지 아니면 내 말을 듣든지 결론을 내라. 명령이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진중권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추미애 장관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짐을 싸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님께 9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린다는 말을 하니까 진중권 교수가, 추 장관, 내가 시간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줄 테니까 그때 짐을 싸세요.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참 진중권 교수 정말로 우리 김재구TV 구독자분 그리고 김재구한테 엄청난 엔돌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요 더 웃기는 게 있습니다. 뭐냐? 추미애 장관이, 연가를 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법무부를 통해 윤석열 총장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윤석열 총장은 내일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만 더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답변을 해라. 내 명령에 복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옷을 벗을 것이냐. 말도 안 되는 통첩을 보내고 정작 본인은 절에 가가지고 지금 사찰에 들어가가지고 툭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페북에 어떻게 해주신지 아세요? 페북에 그 사찰을 찍어서 페북에 올리며, 참 광환이죠. 페북에 올렸어요. 저 사찰을 찍으며. 제가 이제 그런 저기도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려야 되겠다. 뭐라고 했냐면, 추미애 아줌마가 글을 썼어. 들어보세요. 휴가 중에. 아니, 이 판국에 휴가가 판국이야? 산사에 고요한 아침입니다. 스님께서 주신 자작나무 염주로 번뇌를 뚫고 아침 기운을 담아 봅니다.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입니다. 이렇게 썼어. 근데 거기서 이제 김재구가 웃기고 있네. 이거요, 진짜 해대도 넘어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아니,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제밥에만 정신이 있고, 아니 윤석열 총장님 한테 아주 완전히 올인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호도하고 매도하고, 이게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오늘 절로 갔잖아. 절로 가가지고 오지 않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래요. 추 장관은 공과 사는 함께 갈 수 없다. 정과 사는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지난 2일날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 총장은 지휘하지 말라는 자신의 지휘권 행사가 공정하고 올바르며 윤 총장은 그 반대편에 있다고 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도 하고 또 겁도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윤석열 총장님이 어쨌든 오늘 아니면 내일이죠. 윤석열 총장님께서 결단하시겠지. 결단 내리시고 그 자리에 계속 꿋꿋하게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추미애 아줌마는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저도 검찰 구성원의 충정과 고통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형사 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많이 답답해하고 있다. 이거 진짜 웃겨. 아니 국민 누가 답답해? 그거는 추 아줌마 본인의 생각이지. 국민 누가 답답해? 아무도 안 답답해. 국민은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을 맡으면서 국민의 이 대한민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들 그리고 추미애 같은 아줌마를 정리해 주는 걸 바래.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데 윤석열 총장과 같은 급이면서도 약간 우위가 있다고 해서 요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오죽하면은 진 교수, 진 논객이 얘기 안 해? 빨리 내일 10시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짐을 싸세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직 내려오세요. 당신은 거기 안 맞아. 내려와야 돼. 그래야 국민이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얘기하잖아. 진 교수님이. 그런데 절로 가가지고 지금 저도 뭐 사찰을 다녀요. 예. 가까운 안양, 연불암도 가고 호합산도 갑니다. 그런데 저런 분이 왜 절 가느냐고. 저분은 절을 갈 그런 자격이 없는 분이거든. 에? 참나. 부처님이 용서해 주시나? 어린 반포너치도 없는 거지. 안 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 추 장관 이렇게 말하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윤 총장. 그리고 윤 총장은 지휘하지 말라. 절대 검찰을 지휘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 누가? 추미애 추 장관. 추 장관. 자신이 지휘권 행사에 대해 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날까지 시한을 정해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네요. 추미애 장관이. 어이가 없네. 이렇게 법무부 검찰을 완전히 아주 세상 말도 안 되는 분을 지검장으로 앉혀놓고 이래라 저래라. 잘하고 있어? 안 해? 장관님. 조금 더 열심히 해. 그리고 성렬이 빨리 정리해야지.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틈새 시장을 보고 있어요. 네. 지검장이 이렇게 말하면 장관은 알았어? 나 절로 가 있을게.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일단은요. 법무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9일이 지휘를 내린 지 일주일 되는 날이라 하루 더 시간을 주어서 일주일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추 장관은 지금 연가 중이랍니다. 그리고 이날 오전에도 연가 중이라면서 한산사 절 이름이에요. 한산사 쪽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것을 김재구가 재빠르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배경으로 이 절 추미애 아줌마 이렇게 딱 서 있는 거 배경으로 나가고 있죠. 네. 이게 추미애 장관입니다. 지금
뭐 검찰이나 법무부나 뭐 또는 집권당의 수많은 피의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여기저기 범죄, 뭐 최석현 사건, 윤미향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는데 추 장관님은 하루 휴가를 내서 산사에 들어가 가지고 사진 찍어서 페북에 올리고 이렇게 놀고 있죠. 검찰 구성원의 충정과 고통은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추 장관의 말을 두고 검찰 내에서 공감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이럴 때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검사는 듣기만 하고 전혀 반영은 안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지난 3일 검사장 회의에서 검사장들이 장관의 지시가 위법 부당하다는 결론을 전달을 했지만 추 장관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독선으로 모든 걸 그냥 정리를 해버린다. 이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 뒷배가 분명히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가 조정하고 있다. 청와대가 개입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조정하고 추 장관한테 이렇게 해라. 지금 그렇게 리모컨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 말은 주호영 대표가 어제 얘기했어요. 청와대가 개입하고 있다. 청와대가 리모컨으로 추미애를 조정하고 있다. 김재구 말이 아니요. 주호영 대표님의 말씀이야. 어제 제가 방송했죠. 그리고 또 다른 검사는 누가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는 것인지 추 장관만으로 모르는 것 같다. 추 장관만 그것을 모르는 것 같다. 모르지. 본인 자신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알아? 본인이 알으면 이런 짓 하나? 전혀 모르지요. 그리고 나 머리 아파. 하루 쉬어야 되겠어. 저 이성윤 지검장 아프다. 나 하루 절로 갈래. 그러니까 뭐 갔다 오는 동안 나 온 다음에 머리 안 아프게 해줘. 9일날 10시에 윤석열 총장 어떻게 정리하라 그래. 머리 아파. 청와대에서 계속 뭐 때려 나한테. 이러고 쉬러 간 거 아니야. 참. 그리고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 얘기 자꾸만 하면은 스트레스가 자꾸만 올라와요. 여기서 정리하고 더 기분 나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당에서 집값 올라가는 것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참 이게 잡을 사람들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경실련 집값 상승 박근혜 탓 물음표. 그럼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든지. 헤드라인이에요. 경실련이 김현미를 향해서 고발했죠. 고발해야지. 뭐라고 얘기했냐? 3년간 집값 올린 사람 대체 누가 믿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증세에 대하여 징벌적 과세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실련에서. 여당 인사들이 집값 폭등의 원인을 박근혜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선 박근혜 탓할 거면 박근혜 찾아가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안양 구치소에서 지금 이 좌파들이 우리 대통령을 감옥살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도 뭐가 어때서 김현미가 박근혜 대통령이 원인이라고 집값 올린 거를 이게 말이야? 이런 사람이 장관하고, 그리고 이 장관 되게 웃기는 장관이야. 뭐냐? 김현미, 이름도 별로 좋지 않은데, 김현미, 이 장관이 1년 전에 그 임대주택 사업자들 있잖아요.
임대주택 사업자들한테 빨리빨리 사업을 허가를 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빨리빨리 많이 하세요. 많이 등록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쭉 갈 겁니다. 1년 전에 얘기해놓고 엊그저께 뭐라겠어. 공공임대주택 이제 그거 안 남는다며. 그거 사업자 다 그거 허가 다 또 주게 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는 사람이 김현미 장관이잖아. 국토교통부 장관? 대한민국 땅에 좀 믿고요? 이런 분이 박근혜 대통령 탓이라고? 그리고 김헌동 부동산 건설 개혁 본부장은 8일날 오늘이네 라디오에 출연해서 부동산 징벌적 과세가 집값 안정화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김헌동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종부세로 개인들은 재벌 대기업이 가진 몇 조짜리 빌딩보다 4배 정도 높은 세율을 부담한 반면에 법인 이름으로 주택을 사서 500채를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래 놓고서 지금 계속 세금을 더 내던 사람들에게 세율까지 올린다고 하는 것은 반발을 일으킬만 하다. 분명히 이 정부는 혹독하게 한번 당할 것이다. 이렇게 라디오에서 얘기했어요. 누가? 김헌동 부동산 건설 개혁 본부장이. 그리고 김 본부장은 3년 동안 집값을 올린 사람에게 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걸 누가 믿겠느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웃기는 장관이다. 이게 코미디냐? 코미디야? 장관이 1년만에 한 번씩 바꿔요. 정책을. 그러면 그거를 믿었던 국민, 또 그거를 믿었던 사업자들, 그리고 또 그 사업자들한테 그거 하지 마라. 또 잘라. 이게 국토부 장관 맞아? 이러면 빨리 청와대 대통령은 빨리 다시 바꿔줘야지, 장관을.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토지공개념이든 또 집 팔고 사면은 집 한 채 팔으면 돈 반도 안 남아. 다 뺏겨, 정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이런 분이 국토부 장관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아마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들 이제 들고 일어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맞잖아요.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저한테 그 조남이 자문이고 김정한 분인가요? 김재구 씨 오늘 또 화 엄청 났네 이러시면서 저 댓글로 위로해 주시고, 또 다음부터 이제 저 댓글 쓰시는 분 그 조남을 좀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해야 되겠다. 어느 분들은 김재구 씨 그 충청도 말이 구수하네요 이런 분도 있고요. 오늘은 좀 덜 버벅거리네 이런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어요. 또 그런 거 하면 또 혼내주시는 분도 있고. 예. 어제는 그저께는 제가 옷을 노란 거 입고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우리 구독자분이 김재구 씨 제발 좀 노란 옷 좀 입고 나오지 마세요. 노란 옷 입고 나오면 자꾸만 그 당이 생각나고 막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옷이 몇 개 없어. 그러니까 옷이 없어가지고 맨날 입는 거 입지요. 앞으로는 그 옷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정의당에 갖다 줘야 되나? 네. 하여튼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김 본부장은 전문의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 의견을 방영을 해서 신중하게 정책을 정한 다음 언론에 흘려야지. 김태년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논의하느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도 합니다. 김현동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이 김태년 대표한테 이렇게 한마디 하잖아요. 김태년, 누구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논의하느냐? 정신 차려! 김태년 대표님, 내가 한 게 아니야. 김헌동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김헌동 본부장은 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서 3년 내내 집값을 올렸다고 하는데 누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 김현미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뭘 알아? 그때 집값 지금만큼 올라가지는 않았어. 그때 우리 국민들 살만 했다고. 지금이 어려운 거야. 그리고 뭐 돈 100만 원씩 80만 원씩 뭐 얼마씩 주면서 그게 누구 돈이야? 우리 돈이야. 다시 우리는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그 돈을 또 메꿔줘야 돼. 지금 뭐 누가 거 아웅시기로 그 돈 준다고 해서 국민이 거기에 달게 받는지 알아? 집값을 이렇게 뛰게 올려놓고 더 웃겨. 그 노영민인가요? 청주집 팔았는데 요좀 이따 얘기하고 청주집을 팔았는데 2억 5천인가 받았대요. 그게 거의 1억 가까이가 올랐대. 올라서 팔고 또 강남 거 13평짜리 하나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 뛰었어. 지금 집값이. 지금 판대 또 내놓은데 막 청와대에서 집권당에서 막 얘기하니까 뭐 강남 것도 저기 처벌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팔겠습니다. 예. 그 속으로는 인상이 속으로는 아씨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러는 것 같아. 뭐냐면 이 양반이 운이 좋아. 집을 벌써 팔았어야지. 윤석열 총장 작년에 팔았잖아. 그 얘기 나오자마자. 이 양반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지금 집값이 또 빵빵 뛰니까 지금 팔아서 저기 청주 거 1억 챙겼지. 여기 강남 것도 왕창 올라. 지금 근데 판다는데 똥 씹은 인상을 또 판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왕창 돈 벌지. 참나. 버티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저 강남에 사는 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청와대 또 있으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민정수석인가요? 어쨌든 또 돈 벌었어.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청주집을 팔았는데 1억 정도가 이득을 받습니다. 강남거 집 팔려고 했더니 또 왕창 뛰어가지고 국민한테 욕먹게 생겼는데 자, 이 집 두 채 파는 것은 제가 이것을 국가에 환원하겠습니다. 딱 이래봐. 얘 끝나는 거요. 이렇게 하면. 근데 팔겠습니다. 차양 남기고 얘기도 안 해. 그리고 이 양반이 뭐 차대에 지자체에서 도지사 출마하려고도 생각했을 거예요. 충청도 충청북도에서 이제 청주 사람들이 이 양반 봐라. 강남 거 판다겠다가 청주 걸 팔아? 당신 우리 저 충청도 지역에서 도지사 나올 거지? 어린 반포는 없어. 찍을 일이 없어. 여기에 당연히 집도 없는데 연구도 없는데 내가 왜 찍어줘? 100번 그 말 나오지. 그리고 자 여기서요 이제 말이 좀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그 김헌동 본부장이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은 박 대통령 찾아가서 어떤 처방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가서 여쭤봐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아주 명답이네. 김헌동 부동산 건설 개혁 본부장님이 아주 명답을 내렸네. 그러면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서 어떤 처방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요. 답 나올 거 아니요? 그 고생하시고 강제로 구치소에 들어가게 해놓고서 또 그 양반 또 짓밟아? 국토부 장관 김현미 씨 빨리 거기 내려오셔.
나도 집 한 채도 없어. 나도 빨리 집 사야 돼, 이제. 돈 벌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김헌동 본부장이 또 이렇게 말해. 이 정부는 무엇이 잘못되었나 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고통을 줘서 집값을 막으려고 하고 잡으려고 한다. 이것은 인민민주주의에서 하는 짓이고 여기는 그냥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라. 그리고 그냥 규제하지 말어. 개개인의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정부가 투기를 조정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요. 그런 거잖아요. 누가요? 정부가 투기를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니요? 그리고 지금 와서 불 끌려고 저러면 그거 되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요, 답 안 나와요. 에? 100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오늘 저 김헌동 본부장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거면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누구야? 아까 말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3년 남짓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정책이 바뀌어. 그리고 뭐 21번째 바뀌었다잖아. 그리고 그 양반은 4번째라고 얘기하고. 어쨌든 21번째고 220번째고 한 번을 정책을 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영구적인 거, 그런 걸 내야지. 요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아니 국민이 장난감이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더 집값을 빵쳐 올렸다고? 왜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느냐고. 지금이 문제라는 거요. 지금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나 진짜 엔돌핀으로 살아왔어. 노래하고 곡 만들고 또 쇼 같은 거 만들어서 방송에 납품하고 괜찮았다니까. 지금은 쫄딱 뭐 다 부도가 났지만 어쨌든 그런 그 국민 개개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중요해요. 그냥 탁상 공론 그리고 그냥 이론적인 걸로 무엇을 정책을 만들면 그것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정책은 국민한테 신뢰 못 받고 국민은 등 돌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문재인 대통령께서 1년 반 남았어요. 임기가. 그러면 지금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내려오고 정말 탁월한 분 딱 임명해가지고 청문회 끝나고 그 청문회에서 만장일치로 좋아요 이 사람, 이런 사람 딱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조금 잘못되더라도 야당에서 같이 손들어 줬으면 욕을 덜 먹지. 너무 독선으로 하시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말도 아니요. 아까 그 김동헌 본부장님 말씀이지. 어쨌든 큰일입니다. 어쨌든 뭐 이 기간을 현 정부가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꿋꿋이 참으며 이겨내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